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 며칠 황사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정말 핸드폰에 나타나는 이 일기예보를 이렇게 누르면 거기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수치가 뭐 400이 넘고 500이 넘고 그냥 빨강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빨강은 매우 나쁨이고, 주황은 나쁨, 뭐 초록은 그냥 보통, 파랑은 뭐 아주 좋은,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구분이 되더라고요. 참 중국 놈들 때문에 황사도 그렇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그쪽에서 많이 날라오고 참 답답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태풍도 있고 허리케인도 있고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예전에는 해일, 요즘엔 이제 쓰나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쓰나미가 밀려와서 피해를 보기도 하고, 지난번 그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도 난리지 않습니까? 그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일본 놈들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오염수를 갖다 자기네들은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참 이게 쓴웃음이 나오는데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구는 정말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곳인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북극의 빙하가 자꾸 녹고 있고, 또 남극의 빙하도 녹고 있다고 해요.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무사하지 못할 나라들이 매우 많다는 것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소중하게 아끼면서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코스타리카입니다. 코스타리카는 인구 450만 명의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 남한 땅의 반 크기 조금 넘는 작은 나라지만 환경의식, 또 생태보전, 이런 어떤 그 정책을 정부가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죠. 코스타리카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수를 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옳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코스타리카는 자기들 스스로가 1등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산업 발전을 이루어서 뭐 어느 나라를 능가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저 중국 놈들처럼 어떻게 중국이 뭐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요? 중국이 인구가 14억이나 되니까 1인당 GDP를 다 모으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지 모르지만 개개인은 매우 가난하단 말이죠. 1인당 GDP가 지금 뭐 한 6,000불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뭐 이 서구 열강이나 미국에 대항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타리카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묵묵하게 지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을 잘 보존해 나가려고 애쓰는 나라입니다. 올해 2021년 탄소 중립 그 목표 꼭 실행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스타리카에 가면 말이죠, 맹그로브라는 그 숲, 이걸 숲이라고 표현해나? 잘 모르겠어요. 맹그로브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숲, 뭐 늪지대 이런 곳이 있어요. 주로 어디에 있냐면요, 태평양 쪽에, 그러니까 태평양이 예를 들어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가 바다인데 이 바다 쪽으로 이제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강이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이 흘러가다 보면은 바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강이 또 한쪽으로 이렇게 빠지기도 해요.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런 지역에 맹그로브 숲이 있는데요, 땅 위에도 있고 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땅이나 물 위로 막 올라와 있는 그런 특이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 뭐 이 잎이 막 무성하고 그런 곳인데, 일부 아마 염분도 좀 있는 지역일 거예요. 바다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지역까지도 악어가 와요. 그러니까 악어가 어느 정도의 염분을 견디고 거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맹그로브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그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일, 쓰나미가 몰려온다 했을 때 이 맹그로브가 어느 정도 이 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맹그로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들 중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탄소가 아니라 산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물을 정화하는 능력도 대단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소중하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맹그로브가 주로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그냥 불과 뭐 몇백 미터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은 나라들이 이 맹그로브 숲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리조트, 호텔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해요. 만약에 해일이나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맹그로브가 어느 정도 이 물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산소도 많이 만드는 식물이고, 또 물을 정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서는 안 될 귀한 식물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각 나라에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뭐 훼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소중한 지구를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떤 또렷한 그 정책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그리고 지금 이 북카페 라파엘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 시청자분들의 지인분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화를 자꾸만 나눈다면 좀 더 좋은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231페이지 중간부터 읽어드리면서 관련된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경우 제가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보트는 강 하구로 향했다. 잔잔했던 강에 갑자기 파도가 몰려오는 듯하더니 끝도 없이 넓은 태평양이 눈앞에 펼쳐졌다. 파도 때문인지 두근거리는 감동으로 바다를 바라볼 때 소란스런 소리와 함께 수백 마리의 펠리컨 떼가 나타나 바다 위를 낮게 날다가 하늘로 치솟았다.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바닷가 이런데 갈매기 떼가 이렇게 날라오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펠리칸은 굉장히 등치가 큰 새, 펠리칸 아시죠? 이렇게 그 부리 밑에 이렇게 뭐가 달려 있고. 근데 어떤 때는 이 펠리칸 수백 마리가 갑자기 날아와서 하늘을 이렇게 막을 때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정말 멋진 모습이죠. 저는 지금도 가끔 이 코스타리카를 생각하면은 그냥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펠리칸 때문이 아니라, 또 비단 그냥 파란 하늘 때문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맹그로브 숲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파도 소리를 뒤로 한 채 보트는 조용한 정글로 들어섰다. 맹그로브 숲이었다. 주로 열대지방의 해변이나 강 하구의 습지에서 숲을 이루는데 물을 정화하고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서 지구에 매우 필요한 것이며, 특히 지진으로 인해 해일이 올 때 방파제 역할을 하므로 코스타리카에서는 맹그로브를 보호하고 있는 반면 몇몇 나라에서는 맹그로브를 베어버리고 호텔이나 리조트를 짓고 있어 안타깝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관광객들의 가슴 한쪽에 남았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맹그로브 숲은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는 곳이지만 귀를 기울이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강물이 느리게 움직이는 소리 위에 바람이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가 더해졌고, 간혹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이 합쳐져 세상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감동적인 음악을 연주했다. 맹그로브 오케스트라였다. 제가 이 지역을 정말 여러 번 가봤어요. 관광객들하고도 함께 가보고 개인적인 여행 등등 많이 가봤는데, 이 맹그로브 숲을 일종의 이제 강이니까요. 이 보트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조용해요. 거기서 그 보트에 그 엔진을 끄고 그 정막 속에 한번 파묻혀 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두런두런 이렇게 대화하던 소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지면 그때부터는 이 맹그로브 숲에 자연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간혹 깍 하고 크게 노래하는 새도 있고, 또 그냥 조용조용 이 아주 예쁘게 노래하는 새소리도 들리고, 또 바람이 맹그로브 숲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또 간혹 원숭이들의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강물이 느릿느릿 흘러가지만 그 강물의 소리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의 소리와 함께 내면의 소리도 들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분 정도 차를 몰아 비아 깔레타스 호텔 입구에 들어섰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들어가자 양옆 아래로 태평양이 보였고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언덕 위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했다. 차를 주차하고 로비에 들어섰는데 호텔 직원은 체크인은 뒷전인 채 지금 빨리 가야 석양을 볼 수 있다며 카페 쪽을 가리켰다. 언덕이 멋진 야외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놀랍게도 원형극장 또는 원형경기장이라는 뜻의 암피테아트로가 있었다. 터키의 에페수스에 있는 것과 유사한데 현대적인 감각을 적용하여 아주 작은 규모로 지어졌고 몽환적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계단식 좌석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 옛날 암피테아트로와는 달리 코스타리카 태평양의 암피테아트로에는 검투사들이 없었다. 군대를 폐지한 나라답게 검투사 대신 평화스런 바다가 펼쳐졌다. 2500년 전 터키의 이오니아에서 시작된 이오니아 양식의 기둥들 사이로 태양이 바다를 향해 조금씩 하강하고 있었다. 진가비는 한덕기의 어깨에 기댄 채 세상에서 가장 평화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다. 태양은 노란색에서 주황색이 되더니 고운 빨간색으로 변하며 하늘을 온통 붉게 만들었다. 멀리 수평선은 빨간 태양을 천천히 잡아당기고 있었다. 태양 윗부분이 아슬아슬하게 버티다가 어느 순간 아래로 자취를 감추었고 한동안 바다도 하늘도 온통 강렬한 붉은색을 띠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창조주이신 신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붉은색에 두 사람의 사랑도 붉게 물들었다. 네, 지금 설명드린 이 비아 깔레타스 호텔의 석양 정말 멋집니다. 코스타리카는 태평양이 서쪽이에요. 대서양은 동쪽이고, 그러니까 태평양에서는 당연히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암피테아트로는 뭐 제가 이제 그 터키 뭐 이런 데 설명할 때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그 원형 극장 또는 원형 경기장을 암피테아트로라고 합니다. 그냥 암피테아트로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이 암피테아트로에서는 예전에 검투사들이 막 칼싸움하거나 아니면은 뭐 맹수와 사람이 대결을 벌인다거나 뭐 이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로마 시민들에게 어떤 오락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유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암피테아트로에 있는 그런 그 예전 로마 제국의 어떤 그 건축 양식,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훨씬 전에 터키의 이오니아 지방,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 지중해 해안가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그 이오니아에서 시작된 이오니아 건축 양식, 그런 것들이 로마 제국에서 적용되었고 그것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이 석양, 그러니까 석양을 볼 수 있는 그곳에 아주 조그맣게 이 암피테아트로를 만들어 놨어요. 뭐 작다고는 하지만 그 이제 원형 경기장이니까 그 기둥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무대처럼 있고, 여기에 이제 층계에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마치 예전에 관중석처럼 말이죠. 그래도 많이 앉으면 한 200명 이상 앉을 겁니다. 그런 곳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계단 위에 또 카페에 그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의자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 멋있어요. 제가 무슨 사진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사진을 뭐 이제 핸드폰이 요즘엔 좋으니까 사진을 막 찍는데, 제가 정말 살면서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바로 그 석양, 그것을 그냥 우연히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지금 보이시죠?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정말 아름답죠? 물론 매번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웬만하면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코스타리카에 여행하신다면 한번 가볼 만한 그런 아주 멋진 장소죠. 다음날 아침 바다를 품은 호텔방 베란다에서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다를 바라봤다.
간혹 짓궂은 바람이 진가비의 머리카락을 얼굴 위로 떨어뜨리면 한덕기가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 올려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손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조식 시간을 놓쳤지만 개의치 않았다. 체크아웃을 한 후 암피테아트로 옆 레스토랑에서 푸른 태평양을 바라보며 브런치를 즐겼다. 호텔을 나와 태평양 해안가 학고 지역을 드라이브하며 까라라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약 2시간 동안 천천히 트레킹을 즐기며 태평양 바닷가 정글을 구경했다. 기분 좋은 습기 덕분에 기분 좋은 땀을 흠뻑 흘리면서 병정들처럼 줄줄이 행진하는 개미들을 관찰했고 라빠의 까악대는 소리를 따라 둥지를 찾아보기도 했다. 천년수령의 거대한 고무나무를 만져보고 사진을 찍으며 대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은 결코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자연의 일부분이기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도 되었다. 이 까라라 국립공원은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태평양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저는 뭐 이 까라라 공원을 여러 번 가봤는데, 물론 늘 가는 그 지역만 걷죠. 실제 까라라 국립공원이 굉장히 큰데, 일반 관광객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 국립공원 전체에 비교하자면 아주 그 일부분입니다. 뭐 비교적 길이 잘 되어 있고 아주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데, 뭐 개미들이 이렇게 진짜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처럼 줄줄이 뭐 한 10m 이상 줄줄이 이어져 가는, 뭐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개미들이 그 좋아하는 그 풀을 개미 그 집게로 잘라가지고 그걸 이고 갑니다. 근데 이 개미들이 그 청결에 관한 그 정신이 아주 투철한가 봐요. 그래서 그 잎을 만약에 떨어뜨리잖아요. 그 잎을 버려요. 그리고 새 잎을 딴답니다. 그래서 잎을 지고 가는 줄이 있고 또 잎을 가지러 가는 줄도 있고, 하여튼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고, 간혹 뭐 야생 동물도 뭐 크지 않은 거지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거대한, 진짜 뭐 1000년 이상 된 그런 거대한 고무나무들이 막 있는데, 사람이 그 고무나무 뿌리와 이렇게 기둥이 있는 곳에 서면은 사람이 정말 손톱만큼 작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고무나무들을 반드시 코스타리카 까라라 국립공원에 고무나무란 뜻은 아니지만 그런 고무나무들을 예전에 스페인 사람들이 또 옮겨서 심어 놓았어요. 대표적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뜨겁고 더운 도시인 세비야에 가면은 그런 고무나무들이 일부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까라라 국립공원에 있는 고무나무들과 비교했을 때 그 까라라 국립공원에 있는 게 뭐 1000년 수령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스페인 세비야에 있는 것은 한 500년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규모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네, 계속해서 또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뿌라비다. 두 사람이 탄 차량은 로스수에뇨스라는 이름이 붙은 커다란 문을 통해 잘 정비된 거대한 공원으로 들어갔다. 덕희 씨, 커다란 공원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모든 게 너무 멋져요. 그래, 이곳은 해변과 정글을 품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리조트야. 여러 개의 콘도 단지들과 레스토랑, 카페는 물론 요트장까지 잘 갖춰져 있어. 메리어트 호텔과 그 부대 시설이 있고, 골프장 이름은 파충류인 이구아나가 많아서 이구아나 골프장이라고 해. 메리어트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며 진가비가 한덕기에게 물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뭐 덕희 씨와 있으면 뭐래도 좋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어때? 그냥 여기 리조트 이름처럼 꿈을 꿀까? 후후, 좋아요. 난 여보만 옆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옛날에 록셀라나도 슐레이만 옆에서 지금 나처럼 이렇게 행복했을까? 가비야, 지금 네가 느끼는 게 그 옛날 록셀라나가 느꼈던 것이야. 네가 록셀라나 황후였고 내가 슐레이만 황제였으니까. 하긴 우리가 터키를 떠난 지 벌써 3달이 넘었지.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슐레이만과 록셀라나라는 사실이 이젠 지나간 역사로 바뀌는 것 같기도 해. 나도 그래요. 여보, 우리 그 커피잔을 갖고 올 걸 그랬나? 이천에 행복한 도자기 공방 열에서 만든 그 커피잔은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의 커피잔과 효과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바로 슐레이만과 록셀라나라는 사실을 느끼려고, 아니면 활활 타오르는 마술 같은 사랑을 느끼려고. 아 여보 몰라, 왜 날 부끄럽게 해요? 치,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말고 그 말 해줘요. 내 봄장미, 나의 귤바하르, 사랑해 가비야. 아 나도 우리 여보 사랑해요. 두 사람은 눈을 맞췄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긴 입맞춤을 시작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작은 움직임까지 느끼며 서둘지 않았다. 꿈꾸듯 늘게 사랑했다. 꿈꾸듯 사랑을 속삭이며 달콤하고 편안한 꿈에 천천히 빠져들었다. 늦은 오후 장렬하는 태양이 주춤해지자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겼고, 갈증과 식욕을 느낀 두 사람은 레스토랑 테라스에 자리 잡고 앉았다. 주문한 맥주와 샐러드 그리고 해물 요리가 나왔다. 코스타리카의 맥주 바바리아 골드를 컵에 따르는 순간 작은 거품들이 터지며 상쾌하고 시원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구수한 맛이 일품인 바바리아 골드는 샐러드와도 또 해물 요리와도 잘 어울렸다. 열대 해안가의 기온이 섭씨 25도로 떨어졌다. 검푸른 하늘엔 별이 쏟아졌다. 완벽한 밤이었다. 이 모습 상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 이제 뿌라비다라고 제가 이제 작은 제목을 처음에 읽었는데, 이 뿌라비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로스 수에뇨스는 일종의 대형 어떤 큰 바닷가 공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로스 수에뇨스, 즉 그 꿈들이란 뜻인데 그냥 그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큰 단지 안에 콘도 단지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요트장도 있고 뭐 식당도 여러 개 있고 커피숍도 있고 뭐 이것저것 소소한 그런 옷을 파는 곳도 있고, 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 이름은 이구아나. 이구아나는요 일종의 도마뱀처럼 생긴 거거든요. 파충류죠. 보면 아주 흉측해요. 뭐 작은 것도 있지만 큰 놈은 길이가 이렇게 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냥 공룡처럼 생겼어요. 왜,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는 왜 곳곳에 이렇게 소 그림을 그려놓은 교통 표지판이 있죠. 예, 소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 그리고 스페인에 가면은 사슴 그림이 그려진 표지판,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호주에 가면 캥거루 표지판이 있고, 그것처럼 코스타리카에는 이구아나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구아나가 가끔 도로를 건너가니까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뭐 실제로 이구아나가 그렇게 도로에 많이 나타나진 않는데, 아마도 자연을 사랑하는 친환경 국가 코스타리카의 모습과 좀 유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표지판을 설치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이제 특히 바닷가 지역으로 가면 이구아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골프장 이름이, 그러니까 즉 로스 수에뇨스, 그 꿈이라는 거대한 단지 안에 있는 골프장 이름이 이구아나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18홀 중에서 한 반 정도는 그 해안가,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는 해안가 코스고, 또 반은 정글 코스고, 그렇게 아주 멋진 곳이죠. 물론 대낮에 골프 치려면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열대지방이니까요. 그렇지만 뭐 오전이나 조금 오후에 골프를 즐기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해봤지만 아주 멋진 그런 골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 메리어트 호텔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호텔 리조트죠. 이렇게 비수기 때는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의 성수기 비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말, 뭐 이럴 때는 이제 성수기죠. 또 1월도 대부분 성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연말이나 1월 이때는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또 그 성수기가 되죠. 또 이제 부활절 주간 이럴 때도 성수기고요. 그러니까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 가면은 운이 좋으면 1인당 하루에 뭐 40불, 50불 정도에도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가면은 하루에 160불에서 200불 정도, 이렇게 한 2박 3일 이렇게 돈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 돈으로 호텔 방은 물론이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제공이 됩니다.
네, 그 식사도 굉장히 좋아요. 수영장도 잘 되어 있고 바닷가 해변도 좋고 시설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저도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맥주 바바리아 골드를 제가 지금 읽는 중에 이 바바리아 골드라는 말이 나왔죠. 바바리아 골드는요, 이제 바바리아 맥주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바리아 라이트가 있고 골드가 있는데, 골드는 말 그대로 맥주 병의 그 디자인이 금색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바리아 골드는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맥주의 홉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좀 구수한 맥주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은 좀 쌉쌀하고 이렇게 깨끗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좀 구수한 맛을 좋아하는데 바바리아 골드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 할 때도 한국에서 출장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함께 바바리아 골드를 마시면 그 맛에 다 감탄을 금치 못했었어요. 예, 바바리아 골드 정말 맛있는 맥주입니다. 생각나네요. 참고로 맥주든 다른 럼이라든가 이런 술을 들고 건배를 할 때 우리는 건배잖아요. 말을 건자에 잔 배자, 그래서 잔을 비우는 거예요. 잔을 말릴 수는 없으니까 잔을 비우는 건데, 이 사람들은 살룻이라고 합니다. 살룻은 건강이란 뜻이에요. 즉 이것도 물론 모순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거죠. 네, 오늘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가족분들 또는 지인분들과 물론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 되겠죠. 네, 간단히 한잔 하시면서 살룻이라고 건강을 위해서 한잔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